상담을 하다 보면 아직도 잊히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제 앞에서 한숨을 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 진작 알았으면 몇백만 원은 손에 안 봤을 텐데요. 저는 25년 동안 노후 복지 상담을 해온 박도연입니다. 2026년을 앞두고 기초연금 기준이 바뀌면서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연금액이 조금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누가 받고 누가 탈락하는 판 자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특히 단 한 달만 늦게 신청해도 통장에 들어왔어야 할 돈이 영원히 사라지는 구조라서 더 위험합니다. 어제만 해도 68세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식들에게 재산 미리 넘겨주고 이제는 기초연금 받을 준비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신청하러 갔더니 증여한 재산도 내 소득으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주변에서 들은 얘기 반 소문 반으로 판단하다가 몇 년치 연금을 날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무조건 끊긴다고 믿고 일부러 일을 그만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또 다른 함정은 재산 기준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입니다. 집 한 채 있으면 연금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지역별 공제 기준이 따로 있어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배기량과 가격 조건만 맞으면 차가 있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억울한 건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생일 지나고 몇 달 늦게 신청하면 그 기간 연금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면 1년 늦으면 360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 영상은 그런 후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기초연금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비슷한 상황 겪고 계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며칠 전에 상담실에서 만났던 72세 이춘자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작년에 아들에게 집을 증여하고 나서 기초연금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가셨다가 깜짝 놀라셨어요. 집을 넘겨줬는데도 여전히 본인 재산으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증여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이춘자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뜻으로 미리 물려준 건데 이게 독이 될 줄 몰랐다고요. 아들한테도 말 못하겠고 혼자서만 끙끙 앓고 계셨던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증여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69세 박정호 님이 비슷한 고민으로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아예 반대 상황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재산 증여를 재촉하는데 기초연금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어차피 집 있으면 연금 못 받는다고들 하니까 뭐가 맞는지 헷갈린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박정호 님은 증여하지 않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거주하는 집에 대한 공제가 생각보다 큰 데다가 다른 재산이 많지 않았거든요. 만약 소문만 믿고 성급하게 증여했다면 몇 년간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날렸을 뻔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작년 말에 만났던 66세 김영순님 사연입니다. 이분은 생일이 12월이었는데 새해 되면 신청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1월에 신청하러 갔더니 12월분 연금은 영영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단 한 달 차이로 33만 원이 날아간 셈이죠. 김영순님은 그 한 달치 연금이 아깝다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건 정말 안타깝다는 겁니다. 조금만 미리 알았어도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특히 기초연금은 한번 놓치면 되돌릴 방법이 없어서 더욱 신중해야 하는데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너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알고리즘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상황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기초연금을 가로막는 숨겨진 함정들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이미 실수했더라도 최소한의 손해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2026년부터 바뀌는 새로운 기준에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부터 제가 25년 동안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봤던 기초연금 함정들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막아버리는 가장 큰 함정부터 차례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함정은 증여재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면 바로 내 재산이 아니게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르면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동안 여전히 본인 소득 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은 증여 후 5년간, 금융재산은 증여 후 3년간 그대로 계산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70세 김상철 님은 2019년에 시가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기초연금 신청할 때까지도 그 아파트가 본인 재산으로 잡혔어요. 5년이라는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김상철 님은 연금을 받지 못했고 올해 2025년이 되어서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증여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연금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전략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초연금 수급권도 함께 계산해 보세요. 특히 증여 후에는 되돌릴 방법이 없으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미 재산을 넘기신 상태라면 언제 증여했는지 정확한 날짜를 확인해서 언제부터 연금 신청이 가능한지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함정은 소득 인정액의 벽입니다. 월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재산만 있으면 그게 소득으로 환산되어서 연금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재산은 연간 4% 비율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이 1,200만 원 있으면 연간 48만 원, 월 4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는 거죠. 68세 이정분님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분은 전세 보증금 반환받은 돈 5천만 원을 예금으로 갖고 계셨어요. 다른 소득은 없었지만 이 예금 때문에 월 16만 7천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이 만액이 아니라 삭감되어서 나왔어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예금과 부동산을 합산해서 미리 계산해 봐야 합니다. 소액이라도 여러 통장에 나누어져 있으면 누적돼서 기준을 넘길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 통장에 남은 돈들을 정확히 계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세 번째는 근로소득에 대한 오해입니다.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이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공제액은 월 116만 원입니다. 즉 월 116만 원까지는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를 보면 이 기준을 모르고 일을 그만두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나와 있습니다. 72세 최영호 님도 그런 경우였어요. 마트에서 시간제로 일하면서 월 80만 원 정도 벌고 계셨는데 기초연금 때문에 일을 그만두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계산해 보니까 80만 원은 공제 범위 아니라서 연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괜히 일을 그만뒀으면 월 80만 원 소득을 날릴 뻔했죠. 근로소득 공제 한도 안에서 소득을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소문만 믿고 판단하지 마시고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지금도 일 때문에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네 번째는 주택 공제에 대한 착각입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공제를 해줍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수도권 1억 3,500만 원, 광역시 8,500만 원,
기타 지역 7,250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75세 박미자님은 부산에 살고 계시는데 집값이 1억 2천만 원이었어요. 광역시 기준 8,500만 원을 빼면 실제 재산으로 계산되는 건 3,500만 원뿐이었죠. 그래서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주주택이 있다고 무조건 포기하지 마시고 공시가격과 지역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특히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이 바뀌면 공제 기준도 달라지거든요. 혹시 본인이 사는 지역의 정확한 공제 기준을 알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자동차 때문에 생기는 함정입니다. 차가 있으면 무조건 연금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배기량과 차량 가격 기준이 따로 있어요. 기획재정부 고시에 따르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9세 장성호님은 15년 된 1600cc 중형차를 갖고 계셨는데 기초연금 때문에 차를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확인해 보니까 배기량도 기준 이하고 차량 가격도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전혀 문제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죠. 차량 조건을 미리 점검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중고차 시세와는 무관하게 출고 당시 가격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타고 계신 차가 기준에 안전한지 확인해 보셨나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신청 시기를 놓치는 실수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고 소급 지급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 규정상 예외가 전혀 없어요. 65세 생일이 지나고 한 달만 늦어도 그 한 달치 연금은 영원히 사라지는 거죠. 65세 김정만 님은 3월생이셨는데 5월에 신청하셨어요. 3월과 4월 두 달치 연금 66만 원을 놓친 거죠. 며칠 차이라도 용납되지 않는 게 기초연금 시스템입니다.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준비해서 생일 되자마자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시기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이제 2026년 새로운 기준에서 확실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실전 전략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의 계산으로 사전 점검하는 거예요.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충 계산하면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까 모든 재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해요. 특히 예금이나 적금처럼 작은 금액들도 빼먹지 말고 다 포함시키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자녀분께 부탁해서라도 정확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전화 상담을 적극 활용하는 겁니다. 129번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전화하시면 전문 상담원이 개별 상황을 자세히 봐드립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인터넷 정보나 주변 소문보다 훨씬 믿을 만합니다. 혼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복잡한 계산도 상담원이 대신 해드리니까 꼭 활용해 보세요. 전화 한 통이 몇백만 원을 살릴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사후 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는 겁니다. 기초연금에 탈락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신청서를 내세요. 그러면 소득이나 재산 변화가 있을 때 자동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금이 줄어들거나 소득이 변동되면 연금 수급 가능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신청하지 않으면 이런 연락도 받을 수 없으니까 반드시 신청해 두세요. 혹시 예전에 떨어진 적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 보세요. 네 번째는 연금 받을 통장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기초연금은 압류 위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는 게 안전합니다. 혹시라도 빚이나 세금 문제가 있어도 기초연금은 보호받을 수 있거든요. 은행에 가셔서 행복지킴이 통장을 미리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연금 받을 통장 준비는 다 되셨나요? 다섯 번째는 가족 간 재산 이동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증여나 상속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시기를 조절하세요. 성급하게 움직이면 몇 년간 연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계획적으로 하면 연금도 받으면서 절세도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해서 최적의 타이밍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정기적인 재산 점검입니다. 예금 이자나 부동산 가격 변동으로 소득 인정액이 바뀔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은 본인 상황을 재점검해 보세요. 특히 전세 보증금 반환받거나 목돈이 생겼을 때는 바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근로소득 관리 전략입니다. 공제 한도인 월 116만 원 안에서 소득을 조절하면 연금과 근로소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이나 상여금도 계산에 포함되니까 연간 총액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일하고 싶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한도 내에서 계획을 세워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기초연금은 몰라서 못 받는 돈이지 자격이 없어서 못 받는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25년간 상담을 하면서 확신하게 된 사실이에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여 시기 잘못 잡으면 5년간 연금 못 받아서 1,800만 원 손해보고요. 신청 시기 놓치면 매월 30만 원씩 영영 사라집니다. 근로소득 때문에 괜히 일 그만두면 이중 손해를 보게 되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기준을 정확히 알고 계획적으로 준비하면 월 33만 원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도 적절히 유지하면서 노후소득을 2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도 절세와 연금 수급을 동시에 잡을 수 있고요. 오늘부터 실천하셔야 할 일이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둘째는 129번에 전화해서 내 상황을 정확히 상담받아 보는 겁니다. 셋째는 가족들과 함께 장기 계획을 세워보는 거고요. 특히 65세 생일 앞두신 분들은 정말 서두르셔야 해요. 한 달만 늦어도 그 돈은 다시 볼 수 없거든요. 지금 64세이신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이미 65세 넘으셨는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내일이라도 당장 신청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숨은 복지 혜택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감면부터 의료비 지원까지 놓치기 쉬운 혜택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구독,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이나 궁금한 점들을 꼭 남겨주세요. 개별 상황에 맞는 조언도 드릴 수 있고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 있으신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